자, 다음은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사실 엘니뇨, 라니냐, 여태까지 봤었던 날씨, 해양, 해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크게 이제 보면은 기후라고 하는 건데, 이제 날씨하고 기후하고 뭐가 다르냐? 날씨는 약간 이제 그날 좀 기간이 짧죠. 한 달이면 한 달, 약간 이렇게. 근데 기후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몇십 년에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뭐 아니면은 뭐 몇 년에 걸쳐서 좀 긴 기간 동안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는 게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후변화인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날씨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막 이렇게 기후를 관측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몇백 년 안 돼요. 그냥 이제 뭐 비가 오는 거, 강수량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조선 때, 세종대왕 때부터 이렇게 무슨 치국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강수량을 정확하게 쟀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그 해 날씨가 좀 덥더라, 뭐 춥더라, 이런 게 있지, 정확하게 몇 도였더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1800년대 이후에나 가능했던 얘기죠. 그쵸?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후, 지금 우리 지구의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최근밖에 사실은 이제 기록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 기후를 갖다가 이제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고기후 추정 연구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측정, 관측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증거들, 근거들로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꽃가루가 있습니다. 꽃가루. 지금도 살고 있는 어떤 식물의 꽃가루, 그리고 옛날에 그 화석에 남아있는 꽃가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런 꽃가루가 많았네? 그럼 여기는, 이런 식물이 많이 사는 그런 기후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식물 나이테가 있습니다. 아니면 화석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꽃가루 나이테 아니면 여러 가지 화석 이런 것들로 고사리가 이 정도 컸어? 얘는 굉장히 따뜻하고 뭐 습한 환경이었겠구나. 비가 많이 오고 그런 환경이었겠구나. 산호가 이런 산호가 자랐어? 그럼 얘는 바닷물 깊이 몇에 뭐 일조량이 얼만큼의 염도가 얼만큼의 뭐 그런 데였겠구나. 수온은 얼만큼의,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지표 생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나이테의 좀 특징을 보면요. 나무 나이테는 자, 약간 이제 나무 나이테의 간격이 넓으면 식물이 잘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왔고 아니면 일조량도 많았고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 비가 많이 오는 거랑 일조량이 많은 거랑 굉장히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도 많이 왔고 이제 아무튼 식물이 잘 자라기 좋은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따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해는 뭔가 좀 따뜻해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잘 일어났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조밀한 거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비가 적게 오거나 아니면은 일조량이 굉장히 뭐 적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추웠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러면 이제 나이테의 밀도가 높아지고요. 식물이 잘 안 자라니까 밀도가 높아지고 나이테 간격이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석순은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자라는 게 석순이고요. 자, 이렇게 자라는 게 종유석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붙은 게 이제 석주죠. 자,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뭐 석순이든 종유석이든 아무튼 본다는 얘기예요. 뭐 종유석 안 보는 게 아니고 석순 본다는 얘기는 종유석 뭐 똑같은 방법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석회동굴에서 주로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죠. 물론 이제 석회동굴뿐만 아니라 여러 동굴에서도 이런 석순이니 종유석이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석회동굴이 특히 많이 생기죠. 그쵸? 자, 비가 많이 오면 얘네들이 잘 자랍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얘네들이 잘 자라요. 그런데 굉장히 건조했다, 비가 많이 안 왔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안 자랍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고 딱딱하게. 그래서 얘를 딱 자르면은 나이테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다, 간격이 넓고, 그리고 좀 물르고, 그리고 비가 적게 왔다, 좀 딱딱하고 간격이 좁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제 빙하코어가 있죠. 빙하코어. 남극에 이제 얼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거의 몇 억 년에 걸쳐서 얼음이 이제 쌓인 거죠. 눈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위에서부터 기둥 모양으로 이제 쫙 파가지고 시추를 합니다. 그래서 기둥 모양으로 잘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거의 몇 억 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뭐 여기는 몇 백만 년, 여기 몇 천만 년, 뭐 이게 다 있죠. 그쵸? 그럼 그때 요 몇 천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볼까? 그럼 거기에서 그 얼음 안에 있는 공기를 이제 딱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CO2가 많더라. 뭐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CO2가 적더라.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CO2가 많으면은 온도가 기온이 이제 지구 기온이 높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알 수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빙하코어 분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높을 시즌에는 지구는 전반적으로 온도도 평균 기온도 높았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보통의 산소는 양성자 8개하고 중성자 8개에서 보통은 이 원자량이 16짜리인 산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58짜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58하고 56의 비율 이렇게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58이 좀 많아. 58이라고 한 특이한 애가 좀 많아. 그러면은 이게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거고, 58이라고 하는 애가 좀 적어. 그러면 이 숫자가 좀 내려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는데, 산소 동위원소 비라고 해서 산소 동위원소 비를 보는데, 이게 더우면, 얘네들이 바닷속에 이제 쫙 있는데, 더우면은 얘네들이 잘 증발을 합니다. 주로 이제 H2O를 보는 거죠. H2O를 보는 건데, 이 H2O가, 요 산소가 16짜리냐, 18짜리냐, 이렇게 있는데, 더우면은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58짜리도 활발하게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우면 증발이 덜 일어나죠. 약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58짜리가 조금 더 무거우니까 잘 증발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 더우면 대기 중에 58이 늘어나요. 그렇죠? 더우면 대기 중에 58이 늘어나고, 대기 중에 그 수증기에 58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또 눈이 돼서 내리거든요. 그럼 눈이 내려서 쌓인 빙하코어에도 뭐예요? 더웠다. 그럼 빙하코어에도 이 58 함량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덥다, 빙하코어 요거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바닷속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유공충 화석들이죠. 유공충 화석들은 이제 살펴보면은요,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더우면 18이 많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죠. 그러면 해양에는 남아있는 게 어때요? 해양에는 58 비율이 적은 거죠. 그쵸? 그래서 더우면은 해양에서는 58의 비율이 이게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의 비율이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더울 때만 기억해 놓으시면 추울 땐 반대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더우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대기 중에 살고 있고 욕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바닷속에는 많이 이제 빼앗긴 거니까 양이 적을 거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하코어에 대한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고기후 연구 방법에서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러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 연구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기후변화에 다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태웠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일어났을 것이다. 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지구 외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 뭐냐면은 지구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구 외부적인 천문학적인 요인, 얘네들 공전 주기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또 지구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태양하고 지구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기 때문에, 자전적 기울기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뭐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지구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쵸? 그래서 지구 외적 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차운동, 자전축 경사 변화,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밀란코비치 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차운동부터 볼게요. 자, 세차운동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이제 자전축이 공전축하고는 좀 기울어져 있는데,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우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태양하고 지구하고 조금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멀 때가 북반구 여름, 가까울 때가 북반구 겨울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래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자전축 기운 게 요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기울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구 자전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차 운동이에요.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약 26,000년. 그러니까 여기에서 6,500년 지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6,500년 또 지나면, 그러니까 13,000년 지나면 이렇게 되고요. 또 6,500년 지나면 이렇게 되고, 또 지나면 이렇게 돼서 26,000년 되면은 요 자전축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뭐가 이제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은 연교차가 그러면 커지겠냐, 연교차가 작아지겠냐, 이 얘기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보면은 자, 지금 현재 볼게요. 현재 상황을 보면은 북반구 입장에서 북반구 여름인데 멀죠. 태양하고 멀어요. 북반구 여름인데 태양하고 멀어요. 그러면은 여름인데 그나마 시원한 거죠. 그죠? 그나마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북반구 겨울일 때 태양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겨울인데 그나마 따뜻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13,000년 후가 되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북반구가 겨울인데 멀어져요. 그죠? 북반구가 겨울인데 멀어지면 어때요? 엄청 겨울이 더 추워지죠. 그쵸? 겨울이 더 온도가 내려가네. 더 추워지네. 여름은 가까워졌죠. 여름이 온도가 올라가네. 여름은 온도가 올라가. 겨울은 더 추워져. 그러면 뭐예요? 계절이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연교차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연교차가 늘어납니다. 자, 남반구를 보시면은, 남반구 현재, 남반구 입장에선, 남반구는 여기가 이제 겨울이죠. 그쵸? 여기가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멀었잖아요.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런데, 남반구, 여름 있죠. 여긴, 남반구 여름이에요. 남반구 여름일 땐 태양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이 연교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13,000년이 지나면, 남반구가 여름,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남쪽 보고 있잖아요. 남반구가 여름인데 멀어졌죠. 남반구가 겨울인데, 가까워졌죠. 그쵸? 그럼 뭐예요? 이건 연교차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남반구는 연교차가 줄어들고,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13,000년 후에. 뭐에 의해서? 세차 운동에 의해서. 됐죠? 자,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6,500년 막 이런 것들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구 자전 방향은 이렇게 이제 지구 자전 방향이잖아요. 세차 운동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렸죠, 그죠? 요거 돌린 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자, 자전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6,500년 후에는,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죠. 6,500년 여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북극점이 여기에 딱 찍혀요. 그죠? 북극점이 여기에 이제 딱 찍힙니다. 여기 딱 찍혀요. 그리고 태양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때가 여름이냐,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이때가 북반구 여름이었잖아요. 그럼 이때가 북반구, 뭐냐면은, 뭐가 되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려보세요. 자, 이쪽 북반구를 보고 있고 이쪽 북반구를 보고 있어요. 태양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이 요때가 북반구를 보고 있고 요때는 이제 남반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좀 약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태양 있고 지구 이렇게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북반구 쪽 이렇게 와서 이쪽 보니까 태양이 북반구를 보고 있죠. 이때가 여름이에요. 그리고 지구 이렇게 되니까 여름 다음 시즌이 여기가 이제 가을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름 전 시즌 여기가 이제 봄이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6,500년 또 지나면 요 상태가 될 거고요. 그쵸? 요 상태가 되어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건 이제 쉽죠. 그쵸? 태양이 있고. 요건 쉬울 거예요. 자, 그런데 6,500년 또 지났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번에 이제 남극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쵸? 태양이 이렇게 있고 남극이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태양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끼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때가 이제 뭐예요? 북반구 여름이죠. 그쵸? 이때가 북반구 이렇게 앞으로 왔을 때가 그쵸? 앞으로 왔을 때가 북반구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가 여름이고
여름 전 시즌인 여기가 이제 봄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요 여름 다음 시즌 여기가 이제 가을이 돼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쵸? 이거를 시험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이거 막 문제 풀 때마다 이거 따져가면서 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요렇게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때가 여름이었어?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여름, 가을, 겨울, 봄. 그 다음 6500년 또 지나면 뭐예요? 또 다시 여름. 그쵸? 요 순서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겨울이었어? 겨울 다음에 6500년 지났어? 요 위치야? 그럼 봄. 6500년 지났어? 여기 여름. 그 다음에 가을. 이런 식으로. 네.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남반구도 지금 여기가 뭐예요? 남반구 겨울이죠. 그리고 요때가 이제 남반구가 요때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이때가 봄입니다. 그쵸? 그래서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봄 다음에 여름 오고 그런 식이에요.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6500년 지날 때마다 그 위치, 같은 위치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쵸? 이런 건 소문내지 마요. 저만의 노하우니까. 알겠죠? 자, 세차 운동 그렇게 하시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변은 되게 쉽습니다. 계절 변화가 애초에 왜 일어나요? 연교차라고 하는 거. 여름, 겨울 이런 게 애초에 왜 일어나요? 자전축이 기울었기 때문이에요. 자전축이 공전축하고 똑바로 돼 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태양이 이쪽 보고 있는 시즌에는 여름, 태양이 이제 저쪽 보고 있는 시즌에는 겨울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전축이 많이 기울었다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름하고 겨울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연교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전축은 경사가 심하게 기울면 기울수록 그냥 연교차가 커진다. 그렇죠?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 경사가 작아지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남중고도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남중고도를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지, 그치? 남중고도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가지고 서쪽으로 지나잖아요. 동남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동남서로 진행을 할 때 정확하게 이제 남쪽에서 태양이 이제 가장 높이 뜨죠. 그쵸? 가장 높이 뜰 때 태양을 이제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하고 태양을 딱 찍었을 때 요거하고 요거 각도 있죠. 이 각도를 갖다가 바로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위치했을 때 이 각도. 그쵸? 태양을 딱 가리키면 수평하고 태양하고 요 각도, 그게 남중고도예요. 자, 근데 이게 여름철에는 76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여름철에 70몇 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고 더운 거죠. 해도 낮의 길이가 길고, 그죠? 근데 이게 겨울철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요. 29도 막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이제 작은 거 그렇게 됩니다. 원래 이제 공식이 있어요. 90- 관측자의 위도 플러스 적위라고 하는데, 이 적위가 최대 여기 지금 현재 23.5도라면은 최대 23.5도부터 최소 마이너스 23.5도까지 변화를 해요. 그리고 이 관측자의 위도,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서울에 있다 그러면은 북위 37.5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지구가 더 기울어가지고 24.5도로 간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4.5도로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중고도가 더 커지고 여름엔 더 커지고 겨울엔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연교차가 더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줄어든다, 22.5, 21.5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높아봤자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보다는 뭐 낮아지고 겨울엔 높아지고 그래서 연교차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차이가 심해진다,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이 기울었다, 차이가 심하네. 적게 기울었다, 차이가 얼마 없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심률 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림이 잘못 나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도 그림이 잘못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가 지금 좁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가 지금 넓죠. 그쵸? 이렇게 그림이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그려주셔야 하냐면은 이렇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자, 지구가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이 거리를 일정하게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전 궤도 장반경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공전 궤도 장반경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2분의 1이 공전 궤도 장반경인데, 아무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률이 지금 현재는 약간 뭐예요? 여름철에 멀게 태양이 여기쯤에 이제 위치를 해 있어야 되는 거고요. 20률이 커진다 작아진다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릴게요. 자, 20률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타원이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타원이 심해지려면 태양이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타원 궤도가 심해져요. 공전궤도 20률이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전궤도 20률이 작아지려면은 이게 조금 더 중심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태양이 조금 더 중심 쪽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원형으로 20률이 작아지는 그런 궤도가 그려집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이런 겁니다. 자, 북반구가 이때가 여름이죠. 그쵸? 북반구가 여기가 여름 시즌입니다. 북반구 먼저 얘기를 할게요. 북반구가 여름 시즌은 어때요? 20률이 작아지면은, 자, 20률이 작아지면은 태양에 가까워졌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그쵸? 그리고 겨울은 태양하고 멀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가요. 20률이 작아졌더니 연교차가 어떻게 됐어요? 연교차가 올라갔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20률이 커지는 거죠. 20률이 커졌더니 뭐예요? 북반구는 여름인데 북반구는 멀어져가지고 온도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겨울인데 온도가 가까워졌으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뭐예요? 20률이 커졌어요. 자, 20률이 커지니까 어때요? 연교차가 작아졌죠. 그쵸? 연교차가 작아졌습니다. 네. 이런 건데, 이것도 따지기가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게 막 시험 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급한데, 이거 하나 남았는데, 빨리 막 시험 이제, 뭐 좀 있으면 걷는다 그러고 막 이런 조급해질 때, 자, 그럴 때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작 부커 남작, 그죠? 자, 아이작 부커 남작. 자, 별거 아니고요. 아이작 뉴턴은 아시죠? 아이작 뉴턴은 아닌데 아이작 부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남작인데 실존 인물은 아니고 제가 지어낸 인물이에요. 자, 아이작 부커 남작 뭐냐면은 20률이 작아질 때 20률이 작아질 때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지고. 다시요. 20률이 작아질 때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지고. 됐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20률이 커질 때는 이거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20률이 이제 커질 때는 당연히 이제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지고요. 그렇죠? 남이래. 연교차가 작아지고요. 20률이 커졌을 때 연교차 줄어드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이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만 외워 놓으시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쓰면서 이건 시험지에다가 쓰세요. 시험지에 써서. 왜냐면 머릿속으로만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귀찮아도 몇 초 안 걸리니까 빨리빨리 쓰세요. 써가지고 북반구네 남반구네 해가지고 연교차 커지네 작아지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외적 요인,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이 이제 끝난 거고요. 자, 그러면 내적 요인은 뭐가 있느냐? 내적 요인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예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을 텐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수륙 분포의 변화. 예를 들면은 땅이 갑자기 없어졌어. 아니면 땅이 갑자기 생겼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구에 이렇게 있으면 북반구에 땅이 많죠. 북반구에 육지가 많아서 북반구가 더 뭐라 그럴까요? 연교차도 심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남반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연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다가 많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막 그렇게까지 막 심하지는 않아요. 사실
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기 투과율의 변화. 화산이 만약 폭발을 했다. 그래서 뿌옇게 대기를 가린다. 그러면 태양빛이 많이 못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추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꼭 화산 폭발 아니어도 무언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대규모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증기가 갑자기 막 많아졌다라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 상태의 변화. 이거 굉장히 좀 뭐 어려운 개념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있는데 무슨 어떤 그 나무냐에 따라 산림을 구성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뭐 침엽수냐 화렵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런 거에서 이제 반사율과 뭐 흡수율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 활동에 의한 요인. 이게 왜냐면은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요. 이게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면은 좀 지나면은 이게 억제되는 어떤 그런 피드백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CO2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CO2가 많아져? 그러면 나무들이 잘 자라? 그러면서 CO2가 좀 억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CO2가 많아져? 계속 많아져?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사막화나 도시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두 가지 또 이제 측면이 있어요. 사막화나 도시화가 됐다. 반사율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기온이 하강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광합성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는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율이냐, 뭐 이런 것들 흡수율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내적 요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이제 과학자들 간에 이게 영향이 크다, 이건 영향이 적다, 뭐 이게 뭐 심각한 거다. 사실 과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다만 이게 있으면은 이런 효과에 의해서 뭐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정도 짐작만 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또 영상 끊고 우리 뒤에 이제 그 열 에너지 복사 평형 있죠? 복사 에너지 평형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